리플 XRP랑 함께 성실하게 달려가는 코인 신사 채널입니다. 저는 언제나 업비트랑 빗썸, 현물 매매 원칙으로 안정적인 길만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비중 조절과 흔들리지 않는 원칙으로서 시장의 중요한 이슈들 진심으로 전달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국의 에너지부 장관이 비트코인 채굴과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가 산업용 전력망에 직접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이 된다. 관련 공식 서언을 냈다라는 거죠. 이 겉으로 봤을 때 단순하게 채굴업계 규제 완화 정도로 들리겠지만 사실상 미국이 블록체인을 산업 인프라의 일부로 편입하려는 움직임으로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미국 전력 시장은 대혼란입니다.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전기차, 채굴 산업까지도 이 전력이 부족하다는 신호가 곳곳에서 터지고 있죠. 근데 여기서 에너지부 장관이 던진 메시지는 단순하게 전력 더 쓰게 해주자 정도가 아닙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이 산업들을 산업용 고압망에 직접 붙이자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국가 인프라 레벨에서 블록체인과 인공지능을 하나의 산업군으로 편입시키자는 제안이겠죠. 이건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XRP 같은 결제 인프라 코인에게도 상당히 구조적으로 중요한 시그널입니다. 이제 블록체인은 더 이상 디지털 자산이 아니라 산업 시스템으로 바라보는 시점으로 넘어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배경에 있는 거시경제적인 이유가 존재합니다. 이 미국의 전력 수요가 이미 사상 최대치를 찍었고요. 실제 EIA 자료를 보면은 데이터 센터 전력 사용량이 매년 급증 중이고 텍사스의 ERCOT에서는 채굴업체들이 대형 유연부하로서 분류되면서 전력망 안정화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즉 채굴이나 AI가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전력망의 조정자로서 인식되고 있는 겁니다. 이 전력 수요가 넘칠 때는 가동을 줄여나가고 또 남을 때는 돌리는 식으로서 이 국가 에너지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산업형 수요관리 메커니즘으로 평가받기 시작을 한 거죠. 이건 크립토가 국가 에너지 정책의 일부로 편입되는 신호이자 타율 규제 그리고 제도권 진입의 초입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비트코인 채굴은 에너지 낭비의 상징이었죠. 하지만 지금 미국 정부가 직접 나서가지고 산업용 전력망 접근 허용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게 채굴 산업이 에너지 인프라의 일부로 제도화될 가능성을 뜻하기 때문에 이 전력망에 직접 붙는다라는 것은 단순한 공장 입주가 아니에요. 이거는 국가 산업시설의 한 축으로서 인정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실현만 되면 채굴 산업의 안정성이 높아질 거고 기관 투자자들한테 비트코인은 합법적 산업 기반 자산이다. 이런 신호가 전달이 되는 겁니다. 결국에 자금 유입의 명분이 생기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XRP는 이런 흐름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XRP는 채굴이 없습니다. 대신에 결제 인프라의 백엔드, 즉 금융망의 배후 시스템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이 비트코인이 전력망이라는 물리적 인프라랑 결합을 하고 있다면은 XRP는 결제망이라는 금융 인프라랑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둘 다 같은 방향을 가리키게 됐죠. 국가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는 블록체인이라는 점. 현재 리플이 추진 중인 스테이블 코인 RLUSD, 미국의 연준 마스터 계좌 신청, 그리고 ISO 2002 국제 결제 표준 연동, 이 모든 것들은 XRP가 에너지 산업이 아니라 금융 결제 레벨에서 인프라로 편입되는 과정이에요. 즉 비트코인이 산업의 물리적인 전력망을 잡는다라면은 XRP는 글로벌 자금 결제망의 중심에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미국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유럽도 데이터 센터랑 블록체인 산업을 전력 정책에 포함을 시키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는 이미 인공지능 디지털 유연화, 전력 통합 실험을 시작을 했습니다. 한국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실험을 통해서 결제망과 블록체인을 연동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결국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는 전력망 대 결제망이 아니라요. 에너지랑 금융이 모두 블록체인 위로 올라오는 이런 구조적인 대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XRP는 이런 금융 쪽의 허브에 서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오늘 올랐네, 오늘 떨어졌네 이런 단기 가격이 아니겠죠. 이 구조의 방향성인 거고 정부가 채굴과 AI를 허용하자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 이미 블록체인 기술이 불법에서 규제로 또 인프라 편입이라는 이 3단계를 지나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구조 변화가 시장 심리에도 직접 작용을 하게 될 텐데 이 단기 투기 심리는 줄어들고 기관 자금이랑 제도권 인식은 늘어나게 될 겁니다. 결국에 XRP를 비롯한 실제 사용형 자산들은 감정이 아닌 구조로서 보는 투자가 유효해지는 시점에 들어선 거예요. 가격보다는 방향성, 또 속도보다는 체계, 이게 진짜 중요한 구간이겠습니다. 결국에 비트코인은 에너지 인프라 속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XRP는 금융 인프라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미국 정부의 전력망 논의가 단순한 산업 정책이 아니라 블록체인 산업 전체가 제도권 인프라로 이동하고 있다는 징후겠죠. 이런 구조적인 전환기에는 가격보다 구조를 먼저 읽는 사람들이 결국에 기회를 잡게 되는 거고 감정이 아니라 시스템의 방향성을 보세요. XRP의 가치는 거기서부터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요즘에 비트코인 차트만 보면은 별일 없는 것 같지만 데이터는 이미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글래스노드의 단기 보유자 SOPR, 즉 최근에 산 사람들의 손익 비율이 1 아래로 내려왔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대부분이 지금 손실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이제 못 버티겠다라는 시장 심리 전체가 시장 전체를 덮는 구간인 거고 바로 그게 카피출레이션, 항복입니다. 이런 국면이 매번 똑같은 결과를 가져왔었죠. 공포가 끝나면 유동성이 들어왔고요. 지금 그 징후가 다시 한번 보여지기 시작을 했어요. 미국 연준의 QT, 즉 양적 긴축이 멈출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로이터랑 월가 주요 하우스들이 이달 말의 회의에서
QT 중단을 공식화할 수 있다고 언급했죠. 그 말은 곧 연준이 자산을 덜 흡수하겠다는 뜻입니다. 즉 시장으로 돈이 다시 흘러들어오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거고, 두 번째로는 금입니다. 최근에 금값이 사상 최고가를 찍고 나서 바로 급락했죠. 차익 실현이 한창 중입니다. 이 안전자산에서 수익을 실현한 자금이 갈 곳을 찾기 시작했다는 신호인 거고, 역사적으로 이런 타이밍엔요, 이 리스크 자산, 즉 코인과 주식으로 돈이 이동을 했다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 MMF를 보시면요, 이 미국 머니마켓 펀드에 쌓인 자금이 무려 7.4조 달러예요. 사상 최대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이게 다 어디서 왔냐? 고금리 시대에 돈을 묶어두던 기관들의 대기 자금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해볼게요. 금리가 꺾이기 시작을 할 거죠. 그럼 그 돈들이 과연 가만히 있을까요? 당연히 위험자산 쪽으로 다시 흐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알트 시즌이 온다라는 말이 왜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단순하게 알트가 오르기 시작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지표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블록체인 센터의 알트 시즌 인덱스, 그리고 비트코인 도미너스. 알트 시즌 인덱스는 상위 코인의 75% 이상이 최근에 90일 기준 비트코인보다 수익률이 높을 때를 알트 시즌이라고 정의하는데요. 이게 75를 뚫고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은 시장의 중심이 비트코인에서 알트로 옮겨가는 구간이란 뜻이에요. 지금은 아직 완전히 돌았다라고 하긴 이르지만요. 이 비트코인 도미너스가 고점에서 완만히 꺾이기 시작을 했고, 이더리움 대 비트코인 차트가 장기 하락선을 돌파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깨지면은 알트 중심 랠리의 초입이 열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시점에서 XRP 이야기를 빼놓을 수는 없을 겁니다. XRP는 단순하게 알트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연준의 계좌 신청, RLUSD 스테이블코인, ISO 2002 연동가시도 이미 은행 인프라 레벨로 올라가 있는 코인인 거고, 메사리의 최근 리플 레저 리포트를 보면요, 활성 주소랑 신규 트랜잭션이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온체인상으로 봤을 때 실제 사용이 실제로 확장되고 있다는 얘기겠죠. 이게 단순하게 가격 이벤트가 아니라 구조적인 성장입니다. XRP 비트코인 비율 차트를 보면요, 2021년 고점 이후에 처음으로 장기 하락 추세선을 상향 돌파하려는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어요. 이게 완전히 돌파되면은 시장의 중심이 기술력과 실제 사용을 가진 자산으로 이동하는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포지수는 20에서 30대 구간에 머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구간들이 길어질수록 과거에는 매번 반등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느낌인 거고, 다들 지쳐있고 아무 기대도 없을 때 그게 바로 시작점이었어요. 펀딩 레이트는 0 근처로 정상화가 됐고, 선물 미결제 확정 대비했을 때 시총 비율은 과열이 사라진 상황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투기 자금은 빠졌고요. 현물 중심의 순수 수급 싸움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시장은 항복 뒤의 정적 속에서 조용히 방향을 바꿔주고 있어요. QT가 종료되고 금은 차익 실현을 하고 있고, MMF 다기 자금이 역대치를 찍었고, 그리고 알트 시즌 지표까지도 이 모든 게 하나의 방향성을 가리킬 때 시장은 늘 같은 선택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은 겁을 내시기보다는 준비하셔야 될 타이밍에 가까운 거고, 공포 속에서 방향을 읽는 사람, 그 사람이 다음 사이클의 주인공이 되어줄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 알트 시즌 지표, XRP 비트코인 비율 차트 함께 보면서 언제 들어가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실전 전략까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XRP랑 관련된 실시간 매수 매도 타점, 속보들까지도 우리 신사 채널 차원에서 모니터링 중에 있고요. 이에 따른 단기 반등 타점에서 빠르게 브리핑 도움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신사 채널 구독해주신 분들 중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시장에서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트럼프가 결국에 참풍자오 사면했다. 그리고 그 배경엔 돈이 있었다라는 거. 이 처음 들으면 그냥 정치 뉴스 같지만 암호화폐 시장에선 이게 단순한 정치 이슈는 아닙니다. 이건 룰의 무게를 바꾸는 사건인 거고, 마치 야구 경기에서 8회 말에 심판이 판정 내렸는데 경기 끝나기 직전에 그 판정 취소다, 점수 무효다, 이렇게 말한 것과 같습니다. 모두가 멈추겠죠. 그리고 물어보겠죠. 그럼 지금까지의 룰은 뭐였던 거냐고 물어볼 겁니다. 이제 사건의 맥락을 짚어보겠습니다. 이 바이낸스 창립자 창펑자오 2023년 말에 자금 세탁 방지 프로그램 미비로 유죄를 인정을 했고, 바이낸스가 미국 정부에 43억 달러의 벌금을 냈고요. 창펑자오는 CEO 자리에서 내려오면서 4개월간 복역을 했습니다. 사실상 끝난 사건이었죠. 그런데 트럼프가 돌아오면서 그 모든 것들을 사면이라는 단어 하나로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진 논란이 미국 하원의 금융서비스위원회 맥신 워터스 의원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건 단순한 사면이 아니라 페이 투 플레이다. 돈으로 사는 특혜 정치의 전형적인 사례라고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WLFI입니다.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트럼프 일가가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 디파이 프로젝트예요. 최근에 WLFI 자체 토큰을 상장을 했고요. 결제카드 출시 계획까지도 내놨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거는 창펑자오가 트럼프 일가랑 접촉하면서 이 프로젝트에 대규모 자금을 투입했다라는 정황이 언론을 통해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구조가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WLFA 투자하면서 트럼프 가족과 연결이 됐고 여기에 대해서 창폭자와 사면을 받았다. 그럼 이 그림이 맞다면 사면은 단순한 정치적 이벤트가 아니라 시장 구조 신호로 읽어야겠죠. 우리 구독자분들 입장에서 이렇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럼 이제 크립토는 완전히 정치화되는 거냐, 이게 시장의 악재냐 호재냐, 이 두 가지 측면이 있겠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해석을 보자면은 암호화폐 산업이 드디어 미국 정치의 중심 테이블로 올라왔다는 뜻이겠죠. 정권이 시장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용을 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크립토가 더 이상 변방의 기술이 아니라 정치권이 움직이는 이 권력 도구가 되었다는 의미인 거고, 하지만 부정적인 해석도 존재합니다. 이게 진짜로 위험한데요. 만약에 특정 세력만 혜택을 받는 구조가 생기면은 이 탈중앙화라는 암호화폐의 철학 자체가 무너집니다. 그럼 룰이 사람을 바뀌는 순간 그 시장의 신뢰는 사라지겠죠. 그게 바로 지금 투자자들이 느끼고 있는 불안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런 시점에 투자자 심리가 아주 전형적으로 흔들립니다. 첫 번째는 승자 편승 심리인데요. 정치가 밀어주니까 WLFA 같은 테마 자산을 쫓아갑니다. 하지만 여기서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정치 프리미엄은 빠르게 상승하고 또 빠르게 하락합니다. 두 번째로 정당화 편향이겠죠. 이번만은 다르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시장은 냉정하게 되돌림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로 과신의 함정, 리스크가 사라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리스크는 형태가 바꿔가지고 다시 돌아옵니다. 이 규제 리스크가 끝나면요, 정치 리스크가 시작되겠죠. 정치 리스크가 끝나면은 시장 심리 리스크가 옵니다. 언제나 시장에서 리스크는 존재한다는 말씀을 드려요. 이제 이걸 숫자로 바라보겠습니다. 바이낸스에서 외부 지갑으로 나가는 물량이 증가하고 있죠. 거래소 순유출이 많다라는 거는 리스크 관리형 자금이 움직이고 있다는 뜻인 거고, WLFA 토큰의 온체인 활성 지갑 숫자는 일시적으로 급등했지만요, 사면 뉴스가 식으면서 바로 꺾였습니다. 전형적인 뉴스 과열 패턴인 거고, 반대로 XRP는 여전히 현물 기관 중심의 거래 비중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즉 테마는 뜨겁지만 인프라는 조용히 움직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여기서 질문을 한 가지 던져보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이라면 지금 어떤 자산을 매수하실 건가요? 단기 뉴스에 베팅할 건지, 아니면 제도와의 방향성에 올라타실 건지. 저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WLFI 같은 정치 테마는 뉴스 과열 구간에서 짧게 보시되 포지션 규모를 절반 이하로 줄입니다. 손절선은 10에서 15% 안쪽이겠고요. 익절은 하루 단위로 분할합니다. 그리고 XRP 같은 제도 연동형 자산은 DCA 방식, 말 그대로 적금형 분할 매수로서 접근합니다. ETF나 연준계좌, RLUSD까지도 인프라 변수가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이 정치가 하루 만에 뒤집히겠지만 인프라는 세상 하나를 바꾸는 속도로 움직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남기고 싶어요. 정치의 파도는 큽니다. 하지만 숫자는 더 묵직하다라는 거. 시장이 결국에 누가 옳았냐가 아니라 누가 오래 버텼냐로 끝납니다. 오늘 이 사건도 언젠가 지나가게 될 텐데, 이런 과정에서 룰이 바뀌는 순간을 읽을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음 시장의 승자겠죠. 이 트럼프의 참풍자고 사면 이건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암호화폐가 정치 테이블 위로 올라섰다는 신호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룰이 다시 그려지는 시대의 한가운데 서 있기 때문에 테마를 쫓기보다 구조를 읽으세요. 그게 진짜 투자자의 자세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지금 같은 시장에서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한 가지는요, 이 코인 투자에서 진짜 중요한 거는 얼마나 오래 버티냐 싸움이 아니에요. 얼마나 여유롭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버틸 수 있느냐 여부입니다. 이 시장이 늘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그 안에서도 균형을 잡을 수 있으려면은 자기만의 포트폴리오 설계가 꼭 필요하다라는 거. 리플이 좋고 비트가 좋고 또 알트가 좋고, 이건 단순한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닙니다. 리플이 쉴 때는 비트가 움직여주죠. 비트가 하락할 때는 알트가 반짝이기도 합니다. 모든 자산이 동시에 오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분산이라는 개념 자체가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그리고 코인 시장에서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조금 더 넓게 보시면은 자산 전체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부동산, 주식, 채권, 금, 그리고 코인까지도 이런 자산들을 나눠두면은 어느 한쪽이 흔들릴 때 다른 쪽이 버텨준다라는 거. 물론 여유자금이 많지 않은 분들도 있으시겠죠. 그럴 땐 주식과 코인 혹은 코인 안에서 여러 종목만으로도 충분히 탄탄한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핵심은 한쪽이 멈춰도 다른 쪽이 움직이게 하는 구조를 만든다는 거고, 말 그대로 A가 오를 때 C는 떨어질 수 있고요. B가 쉬어갈 때 D가 기회를 줄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자산이 서로를 보완해주는 게 바로 순환 구조의 힘이에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꾸준히 성장하는 투자자들은 이 순환을 이해하고 활용할 줄 압니다. 특히 코인 시장 안에서도요. 리플 하나만 바라보는 포트폴리오는 결국에 멈춰버리죠. 리플이 횡보하면 내 자산도 그대로 멈추죠. 또 그렇게 되면 시장을 보는 시야도 닫혀버립니다. 리플을 중심에 두더라도
비트나 다른 알트에도 일부 비중을 나눠둘 줄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 포트폴리오가 숨 쉴 수 있는 구조가 된다는 거. 이 투자라는 게 충성심의 싸움이 아닙니다.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함의 싸움이기 때문에 한쪽이 힘들 때 다른 쪽이 나를 지탱해주는 구조들, 이게 바로 여유롭고 건강한 투자자의 모습이겠죠. 리플을 사랑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리플만 바라보면은 시장의 큰 그림을 놓칠 수가 있어요. 항상 순환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내 포트폴리오가 언제나 숨 쉴 수 있도록 만들어 두세요. 결국에 살아남는 것은 한 종목에 올인한 사람이 아니라 흐름을 읽고 구조를 설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신사 채널 믿고 함께 달려와 주신 구독자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처음에 우리가 리플 최소 10배 이상 간다, 이렇게 강력한 믿음을 품고 시작했던 그 시절이 아직도 생생한데요. 그때는 리플 가격이 300원대였죠. 그때랑 비교하면 지금은 이미 15배 이상 올라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계신 우리 리플 홀더분들, 그리고 신사 채널 가족분들, 아직도 배가 고픈 것도 사실이죠. 왜냐면 우리는 리플은 아직도 멀었다, 훨씬 더 많이 갈 거다, 이런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의 상승은 그냥 예고편일 뿐입니다. 진짜 본편은 이제부터 시작인 거고, 앞으로도 우리 신사 채널 더욱더 힘차게, 더 깊이 있게 끝까지 같이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매매 패턴에 대해서 우리 구독자분들 의견도 갈리고 있습니다. 4848 하면은 평균 단가만 올라간다는 분도 있고, 그것보다는 개수를 늘려나가는 게 관건이라고 하신 분들도 있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두 가지 방법 모두 다 상황에 따라서 맞습니다. 그냥 오래 보유할 자신이 있으시다면은 가만히 들고 가셔도 되는 거고, 하지만 효율적인 매매 패턴을 원하신다면은 단기 고점에 일부 익절하시고 또 저점에서 다시 매수해 가지고 수량을 늘리는 전략 자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번에 4,850원 고점에 매도 체결이 되면서 4,550원과 4,150원 저점 매수를 기다리는 겁니다. 급하게 살 필요도 없이 일주일에서 2주일 뒤에 더 낮은 가격에 매수하시면은 같은 돈으로 더욱더 많은 수량까지도 확보가 가능하겠죠. 그리고 또 여기서 하락이 예상되면은 3,750원 같은 과감한 저점 타점도 걸어둡니다. 미국 SEC 소송 종료 소식이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고점에서 익절하고 나서 다시 저점 매수 타점을 세팅해가지고 수량을 늘려나갔었고, 평균 단가가 조금 올라가더라도 수량이 더 늘어나면 최종 수익은 훨씬 더 커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평균 단가 1,500원에 1,500개를 가진 것보다 평균 단가 2,500원에 2,500개의 평가 금액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사 채널 구독자분들, 평균 단가 상승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원칙 매매로서 일단 수량을 늘리는 전략이 중장기적으로 더 좋은 수익을 가져온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매매 패턴들 우리 신사 채널 전용 리플 커뮤니티 통해서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최근에 많아지셨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상 무슨 일이 있어도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원칙 매매를 잘 활용하시는 것들을 추천을 드려요. 이 세 가지 방으로서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가장 구독자분들께서 관심 있어 하시는 리플 전용방입니다. 리플 전용방에서는 말 그대로 리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기 고점과 저점,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 대한 타점과 리플에 대한 시장 브리핑을 안내드리는 방이고요. 이 리플 전용방에서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타점으로 단기 고점과 단기 저점에 대한 타점을 활용을 하시되, 신경 쓰는 매매가 아니라 목표가에 미리 걸어놓고 미국 시장이 활발한 새벽 시간대 혹은 업무 시간대도 신경 안 쓰면서 수익 실현과 저점 추가 매수 타점을 활용하는 방향으로서 안내 도움 드리고 있어요. 리플에 무조건 장기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메인 비중은 장기적으로 보유하시되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가면서 비중과 수량을 늘려나가고 평균 단가를 낮추는 전략으로서 운영하시는 것들을 항상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단기 타점의 종합방입니다. 리플을 몰빵으로 장기적으로만 보유하다 보면 결국에 시장의 흐름을 놓치게 되기 때문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을 활용하시면서 적극적으로 투자 전략으로 살려나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좋은 엔진의 리플 코인을 보유했으면은 그 엔진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좋은 기름과 엔진 오일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안내드리고 있는 단기 타점의 목표 타점, 성향은 말 그대로 단기적으로만 접근하시는 걸 항상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간혹 지금 시장이 안 좋은 단기적인 알트코인이 가능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지금 시장에서 단기 타점이 불안하다라고 느끼시거나 알트코인을 공략하는 게 맞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시장의 테마에 맞는 코인이 아니라 이미 급등이 나왔거나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한 코인들을 공략을 하거나, 혹은 목표 타점이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혹은 순간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단기 고점의 타점을 찾지 못해서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 투자 시장은 순환적으로만 흘러가기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에 맞춰가지고 병행하면서 여기서 나온 수익들로 리플의 단기 저점 매수의 계획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움직이도록 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타점은 말 그대로 단기 타점답게 수익 실현하고 나면 사실 그 이후에 더 상승하던 떨어지던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시간 또한 바빠가지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항상 말씀드린 이 목표 타점에 미리 걸어두면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점을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종합 브리핑방인데요. 중요할 수 있는 속보, 시장 브리핑에 대한 핵심 내용들을 전달드리면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앞으로의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까 이런 중요 핵심 내용 같은 것들을 전달드릴 뿐만 아니라 메이저 코인과 그리고 스윙과 중장기적인 타점에 대해서 안내드리면서 단기적 관점보다는 조금 보유 기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목표 타점 자체를 높게 보는 방향으로서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도지코인에 대해서도 목표 타점을 높게 276원의 종합 브리핑방에서 타점 안내드리면서 여유롭게 약 5일 정도 보유하면서요. 도지코인이 상승이 연달아 나오고 있을 때 오히려 과감하게 370원의 목표 타점을 안내드렸습니다. 이렇게 상승이 잘 나오고 있을 때는 대부분 여기서 더 오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항상 적당한 고점에서 수익 실현하는 것들을 목표로 잡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세 가지 방 입장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항상 업비트, 빗썸으로서 현물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비중 조절과 원칙 매매를 통해서 일하거나 바쁜 와중에 신경 쓰시는 매매보다는요. 여유롭게 매도 걸어놓고 편하게 신경 안 쓰시면서 제대로 운영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 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 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